네, 5주차 베이스 세션 발표를 맡은 AI 빅데이터 융합경영학과 최민지입니다. 네, 오늘 발표하게 될 논문은 FAST RCNN이라는 논문으로 오브젝트 디텍션 분야에서 투스테이지 기법을 적용한 논문 중에 2015년 정도에 나온 논문입니다. 네, 절차는 논문의 절차를 따르고요. 먼저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한 설명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태스크는 원 스테이지 디텍터가 있고 투 스테이지 디텍터로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말씀드리는 RCNN 계열의 논문은 이제 투 스테이지 디텍터를 활용한 객체 탐지 태스크를 다루고 있고요. 해당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성해 놓은 두 가지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객체의 위치를 추정하기 위해서 리전 프로포저를 진행을 해야 되고 이제 객체를 탐지를 해서 그게 어떤 객체인지를 탐지하기 위한, 식별하기 위한 오브젝트 디텍션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투 스테이지 디텍터에서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위전 프로포절 과정이 사실상 메인으로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해 필요한 과정은 아니고 서브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비용 피처와 경제적인 추론 방식을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이 써져 있던 당시에 기존 디텍션 네트워크에서는 이 디텍션 네트워크만큼 실행 시간을 이 리전 프로포설에서 소비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저자들은 Faster RCNN이라는 것을 제안을 하는데 핵심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어떤 리전 프로포저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산하는 RPN이라는 네트워크를 하나 제안을 하고요. 이 RPN이라는 것은 Fully Convolutional Network 형태이며 역할 같은 경우에는 각 위치에서 객체 경계와 그리고 오브젝트니스 점수를 동시에 예측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네, 그리고 더 좋은 이점 같은 경우에는 이 RPN이라는 네트워크를 기존의 Fast RCNN 같은 오브젝트 디텍션 네트워크와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을 해서 컨볼루션 피처를 공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이었고요. 그 점에서 이런 비전 프로포설 과정에서 필요한 코스트가 거의 제로로 네, 통합되어서 사용된다라는 이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제가 첨부해 놓은 사진은 이제 Faster RCNN의 대략적인 과정이고요. 추후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조금 더 알아야 할 선행 연구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리전 프로포저를 대표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셀렉티브 서치라는 거 하나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 셀렉티브 서치도 어떻게 보면 객체를 식별하기 위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임식이나 검출을 위한 가능한 위전 프로포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보면 쉬운데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일단 좀 이니셜하게 세그멘테이션을 실시하고 그 후보 영역들에 대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유사도가 높은 두 가지 리전을 선택을 해서 그거를 하나의 영역으로 합치는 과정을 이제 결합을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최대한 여러 개 중에서 그러니까 너무 많은 객체들 중에서 몇 개의 객체로 이렇게 세그먼트가 돼서 그걸 객체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네, 그 방식을 사용한 이제 투 스테이지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이 기존에 RCNN이 있고 그걸 조금 더 보완한 패스트 RCN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RCNN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 RCNN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리전 프로포절로 셀렉티브 서치를 활용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면, 방금의 그 알고리즘을 써서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총 2,000개 정도의 위전 프로포저를 생성을 하고, 그 생성된 2,000개의 영역에 대해 모두 그냥 임의로 월핑을 거쳐서 이미지 크기를 다 정교화를 시킨 다음에 이제 컨볼루션에 다 입력을 합니다. 약 2,000여 개의 컨볼루션 네트워크가 동시에 돌아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량이 많고 속도가 느려서 사실상 실시간으로 객체를 탐지하는 역할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보완한 게 Fast RCNN인데요. 어쨌든 간에 그 리전 프로포절 방식으로는 셀렉티브 서치를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모든 리전 프로포절에 대해서 CNN을 태우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미지에 한 번만 CNN을 통과시켜서 그 피처맵을 얻은 다음에 그 각각의 리전 프로포절에 대해서 ROI 풀링을 사용해서 이미지 크기를 정교화를 시킵니다. 이 ROI 풀링이라는 게 아까 월핑 단계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식으로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맥스 풀링을 적용을 해서 이미지 크기를 정교화시키는 방식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나온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얘가 객체인지 아닌지 그리고 바운딩 박스를 리그레션 하는 것들을 거치는 과정을 하는데 얘는 마찬가지로 셀렉티브 서치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실시간 처리에 한계가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페스탈 RCNN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모듈, 투 스테이지로 구성이 되지만 전체 시스템은 객체 탐지를 위한 단일 통합 네트워크로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리전 프로포저를 위한 RPN을 하나 제안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RPN을 사용해서 그 Fast RCNN과 함께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밑에 이미지가 이제 이 Fast RCNN의 어떤 흐름도인데요. 설명을 드리면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에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태웁니다. 이렇게 한 번에 네트워크를 채워서 나온 하나의 피처 맵을 어떤 위전 푸서포를 하는 부분과 그리고 Fast RCNN이라는 오브젝트 디텍션 네트워크의 동일한 피처 맵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사용을 한다는 것이 이제 각각의 RPN과 클래시파이어가 피처 맵을 공유해서 사용한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 중에서 RPN은 피처맵을 기반으로 그 객체가 있을 만한 곳을 찾고 그 영역을 프로포절하는 것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포절된 영역 결과를 이제 ROI 풀링을 써서 그 이미지 정교화를 어느 정도 거치고 사이즈 정교화를 하고 이제 그 최종적으로 피처맵과 그 위준 프로포절 한 것의 바운딩 박스를 활용을 해서 객체 탐지를 이렇게 네,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이 RPN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이냐를 좀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탐지하는 디텍터가 어디에 주목을 해야 할지를 좀 도와주는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RPN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의 이미지를 가져오긴 했는데 여기 우측 이미지는 조금 더 간략하게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 좌측의 이미지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미지라서 둘 다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하나의 그 추출된 피처맵에 대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그 첫 번째로는 그 추출된 피처맵에 대해서 그 3x3 컨볼루션으로 슬라이딩 윈도우를 사용을 해서 피처맵 위를 훑습니다. 그렇게 훑어서 이제 그 윈도우마다 특징을 뽑고 뭐 256차원이나 512차원의 어떤 피처 벡터를 생성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각각 두 개의 레이어로 전달을 해서 클래시피케이션과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네, 둘 다 거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클래시피케이션이 각 앵커 안에 물체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 그리고 리그레션이 앵커의 좌표를 조금 더 정확하게 조정하는 것이라고 써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앵커가 뭐냐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해당 논문에서는 앵커를 총 9개로 설정을 했다는 점을 미리 알면서 이 앵커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앵커라는 것은 어떤 중심 좌표를 기준으로 여러 크기와 비율을 가지고 생성된 그 박스를 의미하는 거고요. 얘의 역할은 다양한 크기와 비율의 객체를 탐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준점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슬라이딩 윈도우가 지나간 그 피처맵의 위치마다 다양한 크기와 비율을 가진 앵커를 깔아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딩 윈도우를 지난 그 각각의 피처맵마다 총 9개의 앵커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을 그 모든 9개의 앵커에 대해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앵커 안에 물체를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 이진으로 하기 때문에 이 K는 그 9개의 앵커고요.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총 이제 X, Y, W, H에 대해 4개에 대해서 이제 모든 앵커에 대해 수행을 해서 이제 이동하고 확대, 축소시켜서 진짜 물체에 더 가깝게 리그레션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RPN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오브젝티브를 가지고서 그 로스를 이제 이렇게 네, 통합을 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때 사용하는 데이터셋은 파스칼 VOC라는 데이터셋이고 이제 이런 로스로 백프로포게이션과 SGD를 사용해서 엔드 투 엔드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RPM만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패스트 RCNN과의 통합적인 그 파이프라인이 하나의 엔드투엔드로 끝나야 하기 때문에 이 둘을 통합해서 트레이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걸 위해서 저자들이 선택한 게 이제 교대로 학습하는 방식인 Alternative Training이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RPN과 패스트 RPN을 교대로 학습을 하면 이제 각각의 합성국 계층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수정되는 것을 막고 그 두 네트워크가 별도로 학습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합성국 계층을 공유하도록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그런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방금 RPN을 트레이닝하는 방식으로 단독 학습한 다음에 여기서 나온 프로포저를 사용해서 패스트 RCNN을 학습하고 그래서 그 패스트 RCNN에 의해서 파인 튜닝된 네트워크를 다시 RPN을 이니셜라이징 하는데 사용을 하는데 이 과정을 반복을 합니다. 그 논문 저자들이 조금 어펜딕스 느낌으로 작성을 해놨던 거는 이렇게 학습 과정이 복잡했던 이유가 그 논문 제출까지 얼마 안 남지 않아서 조금 급하게 복잡하게 이런 과정을 작성을 했다는데 추후에는 뭔가 더 개선된 조금 더 간단한 학습 방식을 가져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트레이닝을 위한 지표들이 있었는지를 그냥 표로 작성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 크기는 그냥 동일 이미지 크기를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작성을 했고, 이제 피처맵 스트라이드랑 앵커 크기 각각 이런 식으로 비율도 놓고 아까 말했던 9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거친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져온 거는 이제 디텍션 리절트 하나, 파스컬 밸류시 2007 데이터에 대한 네, 그 오브젝트 디텍션 리절트만 가져왔고 그 익스페리멘터 부분에는 조금 생략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첫 번째를 봤을 때 피처 공유 학습하는 거에서 성능이 훨씬 좋았다라는 점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포절의 그 수를 학습과 테스트 간에 불일치할 경우에 성능이 하락을 하고 있었고 지금 뭐 CLS랑 리그레션 과정을 좀 이렇게 제거를 했을 때 성능이 하락하는 걸 봐서 이 두 가지의 로스를 다 잘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해당 논문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그 RPN, 그러니까 리전 프로포설을 네트워크로 해서 제안을 했다는 것, 그리고 어떤 통합된 확장이 된 그 컨볼루션 퓨처와의 다운스트림 디텍션과의 네트워크 공유 그 두 가지라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 참고 자료고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